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 잘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특별히 더 잘나 보이고 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요. 같은 무대에서도 훨씬 더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게 다르지 않을까? 나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 아닐까? 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좀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가진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지 운이나 외모, 배경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팬덤을 가진 팝스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있죠.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죠. 이쁘기도 하고 키도 크고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인 팝스타이다 보니까 또 돈도 잘 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 세계적인 팝스타를 인기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들여다보면 그녀는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도 하고요. 진정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환경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또 성공한 사업가 리더들 역시 공통적으로 강한 열정,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그리고 탁월한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빛나는 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 깊게 실행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매력을 좀 키우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정과 장기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열정은 단순한 흥미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열정하고 흥미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흥미는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열정은 장기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든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운다는 거죠. 이때 목표가 단순히 좋아한다의 수준을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 목표가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열정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순간에도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살을 빼야지라는 목표만 있으면 며칠 만에 포기하죠. 하지만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아이들과 오래 함께 하겠다라는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와 연결되면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열정은 단순히 불꽃처럼 번지는 감정이 아니라 장기 목표와 결합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집중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집중이 중요할까요? 현대사회는 멀티태스킹의 환상에 빠져 있죠. 동시에 여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은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가지 중요한 일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더 높은 성과와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즉,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빠 보여도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것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집중의 결과는 결국 전문성으로 나타납니다.
전문성이란 단순히 오랜 시간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꼭 직업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수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는 수준.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는 평생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괜히 여러 분야에 손대지 않고 금융과 기업 가치 평가라는 좁은 영역에 집중했기에 지금의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었죠. 실제로도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죠. 정말 투자해야 할 종목은 3가지 종목만 알면 된다고. 그의 철학이 묻어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예를 들 수가 있죠. 애플의 제품 전략을 좀 보면 수백 가지 기능보다는 몇 가지 핵심 기능에 집요하게 집중해왔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한다라는 이런 애플의 능력을 장점으로 계속 살리면서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낳게 된 겁니다. 집중력과 전문성은 결국 선택과 몰입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한 단 하나의 영역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습득하려고 하며 자기를 개선시킬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평생 학습이 중요할까요?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성형이 아니죠. 진화형이라는 겁니다. MIT와 스탠퍼드에서 진행된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지적인 면에서 민첩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황이 변할 때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한번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오래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자기 개선은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명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컨설팅 기업 콤페리 조사에 따르면 자기 인식 수준이 높은 리더일수록 조직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키우고 약점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진행자로서 대화 능력은 뛰어났지만 사업적 경영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약점을 인식하고 유능한 파트너를 영입해 오운 네트워크라는 방송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늘 배우고 늘 성장하려는 태도.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학습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태도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대중에게 존경과 인기를 동시에 얻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센스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들은 유연성과 더불어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성, 이는 변화의 파도를 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떤 직업이 지금은 유망 직종이 되고 어제의 성공 전략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세상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금세 낡아 보이고 매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누구보다 빨리 잡아내고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고정 마인드셋보다 나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불편함을 긍정의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력을 완성하는 숨은 힘은 바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 능력에 있을 겁니다. 성공이나 인기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죠. 결국 사람과의 관계,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버드대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과 만족도는 돈이나 명예보다 관계의 질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통 능력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힘이죠. 공감 능력이 만드는 매력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상대의 마음을 읽는 힘입니다. 읽는 힘.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더 잘 파악하죠.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정 조율을 잘 한다라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죠. 세 번째로는 팬덤 문화의 이해일 겁니다.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BTS 또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세계적인 팬덤을 만든 이유도 단순히 음악 실력 때문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매력은 단순한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납니다.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갈등을 기회로 바꾸며 결국 인간적인 신뢰와 인기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명상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습관처럼 하죠. 그리고 거절, 이 노후도 적절하게 잘 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명상이 중요할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은 뇌의 전전두엽, 즉 집중이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과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이런 부위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뇌가. 이는 곧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만큼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신적 여백을 만들어내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스티브 잡스와 그 외 유명한 CEO들을 보면 항상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침마다 명상을 습관처럼 한다고 하고요.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효리 씨라는 연예인도 있죠. 항상 아침마다 명상을 한다고 하죠. 매일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TV 프로에서도 나와서 명상을 하는 걸 좀 보면서 유명하죠. 명상 잘하기로. 그만큼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명상들을 하는 겁니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맑게 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들을 이미 이들은 잘 알고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노후라고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집중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집중력은 유한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일에 쓸 자원이 고갈되는 것이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다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좀 날려버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에만 시간을 씁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명상과
놓으라는 이 두 가지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공은 더 많은 일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잡음을 줄이고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작은 습관과 태도의 축적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열정과 자기 목표, 끈기, 전문성, 집중력, 멈추지 않는 학습, 유연성, 공감과 소통. 이들의 성공은 어떠한 가지 요소로만 설명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조각이 맞물려 퍼즐처럼 완성될 때 비로소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나는 이 수많은 특징 중 무엇을 오늘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흔들렸고 실패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작은 습관과 태도가 축적된 결과라는 거죠. 매일 1%씩 더 배우고 더 집중하고 더 유연하게 행동한 결과가 세상 앞에서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 보는 거죠. 오늘 만난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고 잘 났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요. 결국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늘도 내 곁에 있고 내가 선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